인생사가 다 똑같죠. 확률을 얻으면 뭐 하나를 또 잃죠. 그렇죠. 그 잃는 게 바로 수능 성적 올라가는 가능성을 잃는 거예요. 이제 2부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변화 크게 세 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이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건다 그랬죠. 네네. 그리고 논술 전형의 그 수능 최저가 예전에 상당히 악명 높았다라는 얘기도 제가 잠깐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후덜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수능 최저가 요즘에 올해 많이 완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기도 하고요. 네. 이건 교육부와 대기업의 드라이브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수능 최저 완화시키면서 또 드라이브를 거는 게 모집 인원 자꾸 줄여라. 아이고. 그리고 적성고사는 이제 폐지를 시켰잖아요. 논술은 그런데 이제 줄여라. 논술고사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하셔도 됩니다. 논술고사 필요하면 편집할게요. 논술고사 실시한 대학들이 주로 메이저 대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라 소리까지는 못하고 네. 줄여라. 줄여라. 요 정도. 네. 요 정도는 뭐 괜찮죠. 그나마 힘 있는 예. 대학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네. 12,000명 조금 넘었어요. 네, 12,000 뭐 10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한 894명이니까 한 900명 정도 줄은 거죠. 아이고. 그래서 11,000명대로 올해 또 줄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변화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이 정도의 인원이 얼마나 미미한가 하면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이 11,000명 약간 넘는 인원은 3.2%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논술 전형이. 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짚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논술고사의 과목 전형 반영 비율. 네. 이거는 이제 논술 성적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들어가요. 학생부 학생부까지. 아까 적성의 그 학생부처럼. 네네. 근데 그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역시 적성에서도 뭐가 그 변별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예요, 적성고사예요. 적성고사잖아요. 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술은 물론 이제 적성은 40%밖에 안 됐는데도 적성이 변별력이 있었잖아요. 네네. 논술은 이제 주로 70%가 제일 많은 대학이 그 논술을 70으로 반영을 하고 세상에. 학생부 30. 그리고 이제 적은 대학은 60, 학생부 40. 논술 볼 때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응시가 가능한가요? 다행스럽게도 수능 네. 체제가 제가 많이 완화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논술보는 33개 대학, 네, 인문계는 32개 대학이고요. 네, 근데 그 논술보는 33개 대학이 네. 수능 최저 상위권 대학이 2개 합 4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있죠. 네네. 그 영역이 영어가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 안 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사를 또 기본 그 4등급 이하는 무조건 떨어진다거나 연대처럼 그런 경우가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주로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 네네. 안 들어가고 상대평가인 대학 과목에서 네. 2개 합 4 정도면 충족이 되고요. 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6이에요. 음. 중하위권 대학에 가면 뭐 2개 합 6, 7 7, 요까지도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주로 문과는 6. 6. 그 같은 대학에서도 이과 계열은 합 7.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한 3, 4 뭐 위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오. 그게 3, 4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대학 있죠. 저기. 네. 아니에요. 의예과. 아이고. 그거는 3개 합 3, 뭐 4개 합 4, 뭐 이렇죠. 3개 합 4. 그러면 조금 완화된 거고요. 논술에서도 네. 수능 체제를 걸지만 네.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어디세요? 그거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해서 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톨릭대 인문계열하고요. 네.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과기대, 시립대, 연세대 본교 캠퍼스, 인하대, 네. 아주대 다 인문계열이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다음에 외대 글로벌 캠퍼스, 항공대, 한양대. 이게 이제 수능 최저를 안 봅니다. 함부로 논술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네네.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논술에서만큼은 과연 네가 물어요. 네. 네가 수능을 정말 잘 보면서 네. 그러면서 또 논술까지 할 수 있니? 그럴 여유가 되겠니?
했을 때 이제 저 할 수 있어요. 할 의지가 있어요.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두 개 안에서만 해라. 그리고 이 논술이 종류가 또 두 종류가 있는데 네. 논술 일자를 좀 주의해 보셔야 돼요. 일자요. 예, 논술 일자. 시작하는 일자. 논술 시험 시험 보는 치는 날짜. 일자. 예, 네. 시험 치는 날짜가 네. 논술이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직후에 2, 3, 4일 그 사이에 보는 학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발음편에는 한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열흘 보름 이후에 보는 논술 시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 이전, 네. 그다음 수능 직후, 네. 그다음에 수능 이후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수능 이전과 수능 직후는 네. 지원에 신중해야 되겠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거나 네. 수능 직후에 시험을 볼 때는 네. 어때요? 애들이 마인드가 다르죠. 마인드도 마인드지만 네. 중요한 게 아이들이 논술 전형에 자기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논술에 합격을 하고 싶어서 지원해요? 아니면 에이 되면 되고 말면 말아 이렇게 지원해요? 뭐 합격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게 그죠? 많죠. 네. 그러면 논술 준비를 하고 봐야 돼요? 안 하고 봐야 돼요? 하고 봐야죠. 그죠? 네. 바로 그 문제예요. 논술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네. 내가 그 시간에 논술을 안 하고 네. 수능 공부를 했다면 수능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을 깎아먹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선택과 집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논술을 하면서 수능까지 같이 올릴 수 있는 건 무리이기도 하려니와 네네. 논술을 안 하고 수능에 올인했을 때는 수능이 오를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죠.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겠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다 수능에다 넣는 거냐? 아니면 논술에다 한 2, 30을 넣고 수능을 하느냐? 어떤 게 수능 성적 잘 나오겠어요? 그냥 100% 수능에 당연히 뭐 그게 뽑아야지. 잘 나오겠죠. 그죠? 인생사가 다 똑같죠. 확률을 얻으면 뭐 하나를 또 잃죠. 그렇죠. 그 잃는 게 바로 수능 성적 올라가는 가능성을 잃는 거예요. 도 준비하면서 논술도 잘 준비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잘 준비하는 방법? 예, 그거는 이제 제가 프로포즈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일단 기말고사 내신을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네네. 3학년 1학기 내신을 올리는 게. 네. 그럼 이제 그때까지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기말고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 내신 성적 따려고 노력을 할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딱 끝나면 그게 이제 7월 초중순 되죠. 네네. 8월이나 요새는 이번에는 이제 여름방학이 뒤로 미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한 석 달, 넉 달이 남죠. 네. 수능이 또 늦춰졌으니까. 그렇죠. 예, 수능이 12월 3일로 지금 예정은 늦춰진 상태니까. 네. 그럼 그 모든 남은 시간은 수능에 올인을 하는데 일정 시간만 할애해라. 일정 시간만. 가령 네. 토요일 날 뭐 한 내가 5시간만 논술 공부를 하겠다. 뭐 수요일 날 논술학원 가는 시간만 내가 수요일은 논술 1 이렇게 네. 잡아가지고 그 요일만큼은 논술 공부하고 네. 나머지 모든 요일 는 수능에 수능에 올인한다. 집중해라. 이거를 추천드려요.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논술을 잘 하려면요 네. 한 3가지를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3가지씩이나. 예, 세 책만 가지. 잘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분석을 해야 돼요. 아, 그 대학에서 뭔가를 내서 학생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나 또는 그런 면접 문제가 있죠. 네네. 이거는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어디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 보고서를 대학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대기업에. 그럼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뭐냐면 우리 대학이 논술 문제를 내는데 요런 기준으로 요 교육과정에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요런 채점 기준으로 채점을 하겠다라는 고백서예요. 아하. 그럼 그것을 보고 들어간 아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거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냥 공부를 그냥 무작정 한 친구가 유리할까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분석한 친구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거 봐야 돼요. 아. 두 번째 네. 기출 문제, 기출 문제, 모의 논술 모의 논술. 여기에 해봐야 돼요.
아하. 예, 각 대학이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대부분 모의 논술을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모의 논술에 지원을 해서 네. 내가 이제 해볼 만한가 음.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대학에서 또 논술에 대한 가이드북이나 네. 그 대학에서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또 알려줘요. 우리 대학 논술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네. 그런 것까지 봐야 돼요. 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어때요? 할 게 많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